혹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막 눈밑이 파르르 떨려서 잠설친 경험 있으신가요? 아, 네. 그거 경험해 보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네, 바로 그게 어쩌면 마그네슘 부족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 성인들, 남성은 필요량의 절반, 여성은 한 60% 정도만 섭취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뭐랄까 네 번째로 많은 미네랄인데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나요? 일단 신경이랑 근육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고요. 에너지 생성, 그러니까 우리 몸이 힘을 내는 과정 있잖아요. 거기에도 필요하고 단백질 합성에도 관여하고 정말 수백 가지 효소 반응에 꼭 필요한 조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네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데 왜 부족해지기 쉬운 걸까요? 오늘 저희는 이 마그네슘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종류별 특징부터 효능, 또 어떤 영양소와 궁합이 좋고 뭘 주의해야 하는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마그네슘은 이게 신장을 통해서 계속 우리 몸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흡수율 자체가 아주 높진 않거든요. 흡수가 잘 안 되는군요. 네, 게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가공식품 자주 먹는 것도 부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요. 부족하면 초기에는 말씀하신 눈떨림이나 불안감, 두통, 잠 못 자는 불면증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장기적으로 부족하면 만성질환 위험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영양제로 보충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가장 흔하게 보이는 산화 마그네슘, 이건 어떤가요? 산화 마그네슘, MgO. 네. 그게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작은 알약 하나에 마그네슘 함량을 높게 넣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오, 함량이 높군요. 네. 근데 단점은 이게 생체 이용률, 그러니까 실제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좀 낮아요. 그리고 물에 잘 안 녹는 편이라서 설사나 복통 같은 위장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편이고요. 위장이 좀 약하면 피하는 게 좋겠네요. 네, 위장 장애가 크게 없다면 함량 면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민감하신 분들은 다른 형태를 보는 게 낫죠. 그럼 흡수율이 좀 더 나은 걸 찾는다면요. 시트르산 마그네슘도 많이 보이던데요. 네, 시트르산 마그네슘. 이건 산화 마그네슘보다는 흡수율이 괜찮고 물에도 비교적 잘 녹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시트르산 자체가 우리 몸 에너지 생성 과정, TCA 회로라고 부르는 거기에 관여하거든요. 에너지 생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좀 피로감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이나 관절 통증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렵고 주로 해외 직구를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종류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트레온산 마그네슘, MGTN, 이건 뇌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트레온산 마그네슘. 이게 좀 특별한 게 혈액, 뇌 장벽, 그러니까 뇌를 보호하는 막 있잖아요. 네네, BBB라고 하죠. 네, 그 BBB를 통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마그네슘 형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뇌로 마그네슘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기억력 향상이나 알츠하이머 예방 관련해서 연구가 진행 중인 성분이죠. 오, 신기하네요. 뇌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직구로 찾아볼 만 하겠어요. 또 말레산 마그네슘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근육통이나 경련에 좋다고 하고요. 네, 말레산 마그네슘. 이것도 이제 말레산이랑 결합된 형태인데 말레산 역시 세포 에너지 생산을 돕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근육통이나 근육경련, 섬유근육통 같은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추천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위장 부작용은 비교적 적은 편이고요. 역시 국내 정식 유통은 잘 안 되고 있죠. 아하, 그렇군요. 해외 직구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것들이 꽤 있네요. 흡수율을 정말 극대화했다고 하는 킬레이트 마그네슘도 있던데요. 네, 킬레이트 마그네슘. 이건 마그네슘을 아미노산이랑 결합시킨 거예요. 주로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과 결합시킨 비스글리시네이트 킬레이트 형태가 대표적인데요. 아미노산이랑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아미노산 흡수 경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네랄 흡수 경로랑 달라서 흡수가 더 빠르고 잘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미노산이 완충작용을 해줘서 위장 자극이나 설사 유발도 훨씬 적고요. 와, 그럼 흡수율도 높고 부작용도 적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장점이 많죠. 그래서 위장이 민감하거나
흡수율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데 이것도 아쉽게도 아직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허가된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아닙니다. 주로 해외 직구를 통해 구할 수 있죠. 아하, 그렇군요. 해외 직구로 고려해 볼 만한 마그네슘 종류가 트레온산, 말레산, 킬레이트 이렇게 있었네요. 네, 그렇죠. 특정 목적이 있거나 기존 제품으로 효과를 잘 못 보거나 위장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종류도 많고 뭐 어디에 좋다 저기에 좋다 이야기가 많은데 이게 다 과학적으로 얼마나 근거가 있는 건지도 좀 궁금했어요. 자료 중에 시각화 자료 같은 것도 있던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영양제 관련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데 그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 수준은 사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죠. 다 믿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각화 자료를 보면 칼슘이랑 비타민 D를 같이 먹었을 때 뼈 건강 개선 효과 같은 경우는 강력한 근거, 굿 그룹에 속해요.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효과가 입증된 편이죠. 아, 그건 확실하군요. 네. 근데 마그네슘 단독으로 혈압을 낮추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거나 결과가 좀 불확실한 결론 미정, inconclusive 또는 근거가 좀 약한 slight 그룹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모든 효능이 다 똑같이 강력한 과학적 뒷받침을 받는 건 아니라는 점, 이걸 꼭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무조건 좋다고 하기보다는 어떤 효능에 대해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는지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왕 마그네슘을 먹기로 했다면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조합, 뭐랄까 시너지 조합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잠깐 언급된 칼슘, 비타민 D 조합이죠. 네, 맞아요. 거의 뭐 뼈 건강 삼총사라고 불릴 정도죠. 칼슘이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하고 또 그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활성 형태로 바뀌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구조인 거죠. 아, 그래서 같이 먹으라고 하는 거군요. 비율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칼슘이랑 마그네슘 비율이요. 네. 보통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을 2.1이나 혹은 3.1 정도로 맞춰서 섭취하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에너지 생성을 좀 돕고 싶을 때는 어떤 조합이 좋을까요? 그럴 때는 비타민 B군 영양제나 코엔자임 Q10, 코큐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과 함께 먹으면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 비타민 B군이나 코큐텐 기억해 둬야겠네요. 현대인들 피로 많이 느끼니까요. 스트레스 완화나 수면 개선 쪽으로는요? 이것도 마그네슘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마그네슘이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스트레스 완화에는 엘테아닌이나 아슈아간다 같은 성분들과 함께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잠자기 전에 드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킬레이트 마그네슘, 그중에서도 글리신과 결합된 비스글리시네이트 연태가 신경 안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레시틴 분말을 같이 먹는 조합도 추천되기도 합니다. 레시틴이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관여하거든요. 와, 조합이 정말 다양하네요. 레시틴 분말까지. 오메가3랑은 어떤가요? 오메가3도 많이들 드시잖아요. 오메가3랑 마그네슘은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서로 흡수를 방해하거나 하지 않아요. 각자 역할, 그러니까 오메가3는 심혈관 건강이나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마그네슘은 또 마그네슘대로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다행이네요. 같이 먹어도 되는군요. 네, 오히려 오메가3는 산패되기 쉬우니까 항산화제인 비타민 E를 같이 섭취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생리통 완화 목적으로도 오메가3랑 마그네슘 조합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오, 그렇군요. 좋은 팁이네요. 자, 그럼 반대로 같이 먹으면 안 좋거나 좀 주의해야 할 조합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일단 미네랄끼리는 흡수 경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분, 칼슘, 아연 같은 미네랄 보충제는 마그네슘이랑 같이 먹기보다는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시간차를 두어야 하는군요. 얼마나 두어야 할까요? 보통 예를 들면 철분제는 흡수율 때문에 식전에 많이 먹으니까 마그네슘이나 칼슘은 식후에 먹는 식으로 시간 간격을 두면 좋죠.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을 권장하고요. 또 골다공증 치료제 중에서 비스푸스포네이트 계열 약물이나 테트라사이클린계, 퀴놀론계 같은 특정 항생제들은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약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복용 중이라면 역시 2에서 4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마그네슘을 섭취해야 합니다. 약 드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네요. 부작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설사 잠깐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네, 가장 흔한 게 바로 설사나 복통 같은 위장 장애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산화마그네슘 형태에서 좀 더 자주 나타나는 편이고요.
이건 보통 용량을 줄이거나 흡수율 높은 다른 형태로 바꾸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크게 걱정할 부작용은 아닌 건가요? 대부분은 그런데 드물지만 좀 주의해야 할 경우도 있어요. 마그네슘이 혈압을 약간 낮추고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혈압이 있거나 맥박이 아주 느린 서맥 환자분들은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요. 또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근육 힘이 약해지는 병이 있는데 이런 환자분들도 마그네슘의 근육 이완 효과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겠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가장 주의해야 할 분들은 콩팥, 즉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진 분들이에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마그네슘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능이 안 좋으면 마그네슘이 몸에 과도하게 쌓여서 고마그네슘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하네요.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임의로 드시면 안 되겠어요. 네, 반드시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이 좀 예민해서 평소에도 설사를 자주 하는 분들도 마그네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하루에 어느 정도 먹는 게 적절하고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우리나라 성인 기준 하루 권장 섭취량은 남성은 약 370mg, 여성은 약 280mg 정도예요. 근데 이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까지 포함한 양이고요. 영양제를 통해서 추가로 섭취할 때는 하루 상한 섭취량이 350mg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상한선이 350mg이군요. 네, 보통 영양제로는 하루 200mg에서 400mg 사이에서 시작해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선수나 육체활동량이 아주 많은 분들은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먹는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식전, 식후. 마그네슘은 위산이 있을 때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보통 식후에 드시는 걸 권장하고요. 아니면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먹는 것도 좋습니다. 밤에 먹으면 근육 이완이나 신경 안정 효과 덕분에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아, 저녁에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군요. 네, 특히 수면 문제나 야간 근육 경련이 있는 분들에게는 저녁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오늘 마그네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네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종류도 효능도 정말 다양하고 또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 내 몸 상태나 필요에 맞게 그리고 다른 영양소나 약과의 관계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마그네슘이라는 이름만 보고 아무거나 선택하기보다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내게 맞는 열쇠는 어떤 형태일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좀 더 고민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 눈떨림이나 피로감에 이게 정말 도움이 될지 아니면 혹시 내가 주의해야 할 사람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에 오늘 나눈 마그네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